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 설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향길 가시면서 차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 5일째 이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쉬는 것도 충분히 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긴 그 연휴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 연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어제 약속드렸던 것처럼 연휴 중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 하나 추천을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하면 좋을까 하고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일과를 가져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종목을 오늘 이제 종목은 골라놨는데요. 그 종목을 오늘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뭐 이제 그 증시가 열리려면 아직도 나흘이나 남았는데, 그 종목을 뭐 미리부터 공개해가지고 그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그 연휴를 보내신 이후에 이제 연휴가 끝날 쯤에 공개를 드려서 다음 주에 그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보다는 좀 편안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증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 고등학교든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강 같은 거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주제를 정하다 보면은 조금 재밌는 주제들을 같이 이렇게 소통하기 쉬운 그런 편안하고 재밌는 주제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그 증시에서 그 사용되는 용어들 관련돼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우리 그 예전에는 뭐 증시에 좀 재밌는 용어다 하면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한다 이 정도의 뭐 말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뭐 아주 기발한 표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줄인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줄인이 어린이하고 합해가지고 줄인이라는 말도 생겼고, 또 이제 그 미국 주식이 뜨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중국에 투자하는 그 중학개미, 우리나라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동학개미.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제 일본 증시가 지금 굉장히 리즈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90년대 이전의 그 전성기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학개미들이라고 해서 일본 증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참 재밌는 표현들인데요. 그 또 마침 보니까 이제 그 증시가 또 참 어렵다라는 것이, 이게 중학개미든 그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일학개미든 또 이제 그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그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답사이를 막 가는 것처럼 투자를 하는 ETF마다 오히려 시장하고 역주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들이 잘못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증시가 개인들 선택에 따라 가지고 반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불확정성, 이제 그 제가 쓴 그 양자역학 관련된 책을 보시면은 양자의 그 성격 중에는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불확정성이 가장 잘 이렇게 반영이 되는 곳이 증시 같아요. 말하자면은 내가 뭔가를 매수를 하면은 내가 매수한 그 행동이 거기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오히려 예측됐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양자 현상 중에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증시에는 참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개미든 서학개미든 일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요즘 그 종목이나 그 ETF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잘 그 흐름에 편성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가 좀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또 그 용어들, 재밌는 용어들, 증시 관련된 용어 중에 존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한 6, 7년 된 거, 5, 6년 됐을까요? 한참 이렇게 그 저처럼 증시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갑자기 어느 분이 그럼 자기 갖고 있는 종목을 상담을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 문자로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이제 존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존버가 뭔가요? 하고 이렇게 이제 답장을 했더니 그분도 좀 그 말을 하기가 민망을 했던지, 조금 더 버텨보면 될까요?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꿔가지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버가 뭔가 하고서나 검색을 해보고, 그런 뜻이구나.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저도 요즘에는 그 존버라는 말을 뭐 굳이 그 어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바로바로 그 소통이 쉽게 되는 용어로서 존버라는 말을 가끔 쓰고 있는데, 요즘 그 소형주들, 뭐 중소형주들이 같이 해당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스몰 캡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주들 중에서 그래 나름 우량한 종목이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존버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걸 인내하기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또 정말 그 종목이 괜찮을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그 종목들이 뭐 이제 그 어떤 부실주라든지 동전주라든지 뭐 영업이익이 막 몇 년간 적자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력들이나 작전에 의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을 타다가 이제 그 끝물에 이제 모든 거를 끝마치고 이제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제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적으로 우량주에 해당된다라는 거는 이렇게도 한번 판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주 가치가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PBR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에 있는 이제 소형주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버틸 때 이제 막연하게 버티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 버티는 과정 중에 이러한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투자 맥락에서 제가 하나의 좋은 예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한 20년 정도 전 얘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여의도에 이제 전경련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전경련에 근무를 했었었고, 이제 그 전경련 지금은 이제 FKI 타워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아주 뭐 고층 60층 가까운 고층 건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20층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층 건물이었고, 그 20층 빌딩 이제 바로 맞은편에 여의도 광장을 건너가지고 KBS 본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딩 바로 옆에가 지금도 있는 금융감독원 건물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원래는 이제 여의도에서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 제일 끝에 이제 정경련 빌딩이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옆에 그 KT 건물이 세워졌어요. KT 건물이 세워졌고, 이제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근처에 어떤 오피스텔이 하나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는데요.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뭐 여의도니까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두 분이 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은
저하고 나이가 뭐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분이었고, 그리고 한 분은 연세가 당시로서 이제 50대 정도 20년 전에 50대니까 뭐 지금 한 7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50대 정도 되셨던 사장님이세요. 근데 한 분은 저하고 직장 동기,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직장 동기였고, 한 분은 이미 성공하신 여의도에서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셨는데, 저하고 이제 그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5천만 원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동기는 아니고 동료죠.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오피스텔에 계약금 5천만 원을 넣고, 이제 그 식당, 여의도에 있는 한 한식당, 한식당이거든요. 한식당 그 사장님은 좀 여유 자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몇 달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뭐 중간중간 중도금도 넣어야 되고 이제 완공, 준공, 입주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갑자기 몇 달 후에 그 오피스텔을 짓던 시행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그 두 사람도, 그 두 분도 그 전화를 받았겠죠.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시행사가 그 오피스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됐다. 부도가 나게 됐으니까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까 빨리 와가지고 계약금을 찾아가도록 해라. 그 찾아가는 절차를 밟도록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했던 저의 그 동료에 해당되는 분은 그 5천만 원이 전 재산이니까 그걸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달려가 가지고 이제 계약금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일단 어 재정적으로도 그 5천만 원이 자기의 전 재산이나 그 뭐 생명을 걸 만큼의 그런 큰 자산 규모는 아니었으니까 마음의 여유나 평정심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죠. 그분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어떻게 부도가 났다라는 회사에서 돈을 돌려준다고 할까? 보통 부도가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손을 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돌려준다고 할까? 여기에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장님은 그 계약금 돌려받는 거를 거부를 한 거예요.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쫄리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게 정말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 5천만 원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쫄림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거부를 하고 버텼던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존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존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도 존버를 무턱대고 존버를 하면 안 되고, 존버를 할 만한 상황이냐, 존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제 이 사장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5천만 원 투자하시고 10억 원대 이상의, 아마 10억 원 그 이상의 그 피를 받으시고 이제 그 계약자 변경을 하시게 됐어요. 그럼 이분은 이제 물론 지혜로웠는데, 지혜로운 이제 그 처신을 하셔가지고 그 10억 원을 이제 벌게 되셨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오피스텔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에서 그 시행사에게 이제 딜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오피스텔 전체를 자기들이 호텔로 사용할 테니까 그걸 그냥 다 넘겨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완전히 넘기라는 조건 중에 그 개별 계약한 그분들의 다 계약을 취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 계약자가 다 취소된 상태에서 계약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오피스를 전체를 넘기라는 조건으로 그 세계적인 그 호텔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행사에서는 급하게 계약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는 거가 필수였고, 그런 상황을 공개를 하면은
누가 순수히 그 환불을 받겠다고 하겠어요. 다 버티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라고 이제 트릭이라면 트릭을 쓴 건데, 이제 그 지혜로운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보도가 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돌려준다고 하냐, 이건 말이 안 되고 뭐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게 배후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티면은 만약에 뒤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버티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나한테 혜택이 주어질 거다. 이런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피에 해당되는 10억 원 이상의 피를 챙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존버하고 있는 종목들, 첫째, 아까 전제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그거죠. 그분도 5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 계약이니까, 그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코인을 산 것도 아니고, 그 여의도라는 요지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 계약금이잖아요. 근데 기본 자산 가치는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였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버티면은 내가 계속 버틸 때에, 버티다 보면은 나보다 누가 더 손해인가, 이 구조가 그 부합이 되냐라는 거죠. 이 사장님은 이제 내가 버티면은 지금 그 시행사가 오히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거액의 피해를 제공하면서 이제 계약 철회를 이제 완성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손해일까? 정말 세력이 더 손해일까? 대주주가 더 손해일까? 뭐 외국인 지분이 많다면 외국인들이 더 손해일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종목이 그런 가치에 있는 종목인지, 나는 지금 존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이거 존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나보다 이 가격에서 주가가 안 오르고, 이 가격에서 주가가 안 오르고 계속 뭐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누가 더 손해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보다는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세력이든 기관이든 대주주든 외국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더 손해인 구조라면은 그 주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존버를 보상하고도 또 보상할 만큼 그 주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존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시면은 방법이 있잖아요. 저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은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재밌게 한번 들을 수 있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남은 연휴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중간에 제가 또 종목 공개하고, 또 아마 오늘 저녁에 김승미 TV 통해 가지고 또 증시 교양 주제, 제가 미리 녹화해 놓은 주제 중에서 하나가 올라올 거예요.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스탁 119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